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다가 그 뒤로 마음의 평화를 잃은 적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무겁게 하고 심지어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되곤 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쉼이 머무는 자리이고 삶의 가장 깊은 뿌리가 숨쉬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집은 보호받아야 하고 섣불리 누구에게나 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잘 지내야지라는 생각으로 누구든 초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무심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나이 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에 누구를 들이는가는 내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일이다. 그분은 사람을 잘못 들여 가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병들었던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절대로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 3가지, 그리고 집에 사람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5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아, 맞다. 그때도 이런 실수를 했지. 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곧 오늘의 교훈으로 연결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인간관계는 넓은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경계와 분별, 즉 누군가를 가려내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분의 안방에까지 들어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들릴지 깊이 고민하는 것은 결코 인색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품격과 평온이 지켜지기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꼭 멀리해야 할 사람, 그리고 반드시 세워야 할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사람들에게 집을 자주 개방하는 편이었습니다. 누구든 필요하다 하면 밥을 차려주고 하룻밤 묵게 해주고 심지어 어려운 사정까지 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직장 동료를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의 마음속엔 큰 후회가 남게 되었지요. 그 동료는 초대받은 자리에서 은근히 집안을 흠잡기 시작했습니다. 아, 인테리어가 좀 답답하네. 요즘 누가 이렇게 오래된 가구를 써?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세련되고 앞서가는 삶을 사는지 한참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모여 집주인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친구는 자신의 집이 마치 초라한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안전한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친구는 집안 곳곳을 보며 상처받은 동료의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집은 변한 게 없었지만 마음은 무너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가족은 친척을 집에 불렀다가 큰 싸움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식사 자리였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친척이 오래된 집안 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서운함, 묻어두었던 갈등이 식탁 위에 흩뿌려지자 그날의 자리는 더 이상 따뜻한 모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몇 년간 써먹해졌고 그날의 상처는 오래도록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초대가 관계를 망가뜨리고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사람을 집으로 들릴 때 특히 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술김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 겉으로는 친근해 보여도 속으로는 비교와 비난을 일삼는 사람. 이런 이들을 집에 들이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아는 것입니다. 집은 바로 그 경계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초대한 사람 중 만남 이후 마음이 무거워진 경험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만남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집을 나선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의 집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은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한 분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잠깐만 집에 들여달라. 할 말이 있다. 지인은 흔쾌히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들어오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은근한 말을 던졌습니다. 생각보다 넓진 않네. 애들 공부 책상이 너무 작지 않나? 지인은 애써 웃어넘겼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 한켠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웃은 그 후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불평, 나중에는 집안 대소사를 다른 이웃들에게 흘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그 이웃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문을 열어줄 때는 그만큼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상대는 우리의 삶과 인격, 가정의 울타리까지 엿보게 됩니다. 그만큼 무겁고도 신중해야 하는 결정인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을 때부터 집을 넓게 열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 친척, 친구들이 늘 북적거리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들의 집은 사람들의 뒷담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혼했다. 누가 돈에 쪼들린다. 누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한다. 그 이야기들이 모두 그들의 집에서 흘러나갔습니다. 노부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선의가 누군가에겐 이용거리가 되었고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쉼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노부부는 뒤늦게 집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에서 진짜 지혜란 무조건적인 개방이 아니라 분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세상과 맞닿은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허물면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고 맙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만날 땐 늘 즐겁지만 집에 다녀간 후에는 왠지 허탈하고 피곤해지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여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남을 흠잡는 말, 타인의 사정을 가볍게 여기며 떠벌리는 태도, 무심히 던진 말 속에서 그 사람의 깊이가 보입니다. 그런 이는 결코 여러분의 가정을 빛내지 못합니다. 따뜻한 집은 오히려 소수의 진심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지켜집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야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인연 몇 사람만으로도 집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옛 철학자들과 성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에 들이는 사람을 가장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사람은 말과 밥상에서 드러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을 통해 마음이 드러나고 밥상머리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뜻이죠.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이나 직업, 재산 같은 외적인 기준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과 습관입니다. 집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태도로 앉아 있는가, 무엇을 말하며 어떤 마음을 남기고 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에도 비슷한 교훈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작은 틈으로 들어와 큰 해악을 남긴다. 집에 들이는 작은 선택이 삶의 평화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또한 사람의 본성은 작은 대화 속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작은 대화란 사소한 농담, 무심코 던진 한마디, 집안에서 드러나는 태도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야 진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보이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성격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 집에 들어와 마음을 편히 놓는 순간 그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상대방의 본성을 우리 삶의 울타리 안에서 직접 맞닥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지혜는 경계와 분별이었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좋은 이는 가까이 하되 좋지 않은 이는 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좋지 않은 이란 반드시 악인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 집에 들어와 불편한 기운을 남기는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결국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입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벽과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 즉 남의 집을 흠잡는 사람, 술김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모두 이런 지혜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경우입니다. 집에 들이는 사람을 잘못 고르면 집은 더 이상 쉼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정약용의 통찰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철학자들의 분석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계를 세우고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자들이 집과 마음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삼가고 사람을 가까이 함에 분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란 사람을 함부로 내 안에 들이지 않고 먼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사람을 들릴 때 단순히 그 순간만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좋은 사람은 향기를 남기고 나쁜 사람은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가정의 공기 속에 남아 우리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악연을 끊는 것이 곧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인지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는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대화를 15분 이상 들으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과 몸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것입니다. 누구와 어디까지 나눌지, 어디까지만 허락할지를 명확히 아는 태도입니다. 둘째, 집을 신성하게 지켜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자 성소입니다. 누구를 초대할지 결정할 때 이 사람이 우리 집의 공기에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누군가를 초대한 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허탈함이 크다면 그건 이미 신호를 준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더 이상 내 삶을 북돋지 못한다는 증거이지요.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벗을 잘 사귀는 데서 그의 기흉이 결정된다. 집에 누구를 들이는가, 그 선택이 곧 삶의 기흉을 나누는 분기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사람을 거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를 멀리한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삶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은 깨달음에 닿습니다. 집에 들이는 사람을 분별하는 일은 단순히 관계의 선택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무게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며 철학자와 현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집 초대를 결정하기 전 어떤 원칙을 세우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지혜롭게 쓰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험담을 즐기고 남의 비밀을 쉽게 흘리는 사람은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집에서 본 것들을 어느새 밖에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집은 안전한 울타리여야 하기에 말을 가볍게 다루는 이에게는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가를 확인하세요. 술자리에서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정은 서로의 편안함을 위한 공간이지 남의 분노를 감당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는 언젠가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셋째, 작은 것을 존중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집에 와서 음식이나 인테리어, 사소한 부분까지 흠잡는 사람은 결국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는 큰 관계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밥상머리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넷째,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가를 느껴보세요.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괜히 불안하고 긴장된다면 그건 이미 우리 몸과 마음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직관의 경고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이죠. 다섯째, 존중의 태도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집은 삶의 중심입니다. 그 공간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자리에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거나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관계를 끊임없이 맺으면서도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초대까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 절대로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 유형, 그리고 집을 지키는 5가지 원칙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고 또 관계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대부분은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집은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고 내가 가장 편안해야 할 장소이기에 거기서 생긴 불편과 상처는 오히려 몇 배나 크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집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초대하는 사람을 신중히 고르고 경계할 사람에게는 한 발짝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차갑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둘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셋째, 작은 것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큰 자리에서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넷째,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굳이 관계를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째, 존중의 태도를 잃은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체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평생의 인간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작은 태도 속에 그 사람의 품격이 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화려한 언변이나 지위보다 일상 속 작은 태도와 습관을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이 방울져 강을 이루듯 작은 악이 쌓여 큰 고통이 된다. 마찬가지로 작은 무례와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말고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거울입니다. 따뜻한 사람, 존중하는 사람,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만을 그 안에 들이십시오. 그러면 집은 진정한 쉼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은 한결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원칙들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집에 초대한 걸 후회했던 순간, 혹은 반대로 마음이 따뜻해졌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언제나 평화롭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존중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